안녕하십니까. 이번 테마 강의 제목으로 슬기로운 연차 생활 강의를 맡게 된 공인노무사 김효신입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차 휴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차 휴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차 휴가 개요입니다. 두 번째는 연차 휴가의 세부적인 구성에 있는 출근율, 그 다음에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소위 말하는 연가 보상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차 사용 촉진 및 대체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효신 공인노무사이고요. 서울노총, 정확히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비상근 자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시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지금 현재 제도는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 때 네, 활동하지 않아서 지금도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근 7년째 YTN 94.5MHz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매주 목요일에 우리 시민들에게 노동 상담을 생방송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도 직장인의 생활에서 노동 정보를 매주 수요일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차 유급 휴가 개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차 휴가는요, 첫 번째, 과거 성실하게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입니다.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건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사 1년 되지 않으신 분이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1년간 80% 미만 출근이라는 것은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에 1일씩 연차가 주어지다가 그러니까 11개월까지 최대 11일이고요. 근속기간 1년이 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만근을 하면 연차가 12개이다. 이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이것은 최대 11일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받은 2년차의 15일 연차에서 1년차의 사용 연차만큼 제외하는 조항, 즉 마이너스 연차가 있었습니다만은 17년 11월 28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대 11일 외에 2년차에 사용할 15일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1년 이상 계속 근로와 80% 이상 출근하면
장기 성실 근로에 대한 근로 보상으로서 연차 휴가가 부여됩니다. 15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되고요.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회복과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노동 재생산 유지와 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만근시 1일 휴가도 있고요. 이러한 연차 휴가의 최대 일수는 25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1일의 가산 휴가가 부여되고요. 이후 1년을 추가하는 계속 근로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휴가가 부여되어 최대 25일이 되겠고요. 이것은 근속 21년에 도달해야지 최대 연가 일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연차 휴가의 원칙은요, 연차 휴가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해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겠습니다. 따라서 5명 미만인 달이 한 달이라도 있는 경우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연 단위로 5명 이상 미만을 따질 필요가 없고 월 단위로 5명 이상인 달이 있으면 그 달에 만근한 경우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5명 이상인 달이 있다면은 그 달에는 만근했으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한다가 되겠습니다. 일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차 휴가 산정 대상 기간인 1년 전체에 대하여 일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것은 기본 근로 외에 연장 근로까지는 포함하지 않고요. 기본 근로만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즉, 소정 근로 시간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입사 1년차 때는 개군 월수 곱하기 1일, 최대 11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입사 2년차가 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입사 1년차 때 출근율이 80% 미만이라고 하면요. 전년도 개군 월수에서 만근한 달에 대해서 하나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입사 3년차, 입사 4년차에서 플러스 1일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실무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입사 4년차라고 하면 처음에 입사했을 때 연도 중에 입사했다고 해서 그걸 연도 중에 입사했더라도 1년차로 말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 입사 1년차 쭉쭉쭉 해서 만 3년이 됐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입사 4년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빗대서 비유적으로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가산연차입니다. 여기에서 가산연차를 설명드리는 근속연수는 만 근속연수다. 그러니까 꽉 채워야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입사 4년차와 여기서 근속 3년 절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자세하게 안 보시고 항의성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월에 입사했으면 1년이 됐을 때는 다음해 1월이다. 모든 달에 개근했을 경우에는 최대 11일이 발생한다. 이런 입장에서 1월 1일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근무 후 7월 31일 퇴사한 경우 연차 휴가 일수는 1월 달에 만근하는 걸 봐서 2월 달에 생기는 거니까 2, 3, 4, 5, 6, 7 최대 6일이 생겨야 되냐. 지금은 22년도 12월 말에 나온 판례에 의해서 7월 31일 이후 8월 1일날 근무가 없었기 때문에 5일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최대 6일이 아니고 2월 1일날 하나 생기고요.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발생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3개, 5월 1일 4개, 6월 1일 5개, 7월 1일 6개입니다. 근데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만근한 다음에 7월 31일에 퇴사할 때도 8월 1일에 대한 재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개만 발생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취소하고요. 최대 6개 발생하는 게 6일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자입니다.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최초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적용 방식은 이 표와 같습니다. 이 표는 조갑식 노무사님의 연차 휴가 실무에 나와 있는 책임을 밝힙니다. 출처는 연차 휴가와 노동법 조갑식 공인 노무사님이 편찬하신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입사 2년까지 총 휴가 발생의 수는 최초 1년간 개근 횟수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2년 미만 근로한 사람의 중도 퇴직 시 1년 이상 2년 미만한 기간에 대한 휴가 발생 여부입니다. 근로기간 80%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므로 휴가 발생이 없습니다. 근로기간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를 채울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발생하는 것으로 80%가 넘더라도 1년간 근로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연차 휴가 일수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의 연차 휴가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이 항의 연차 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모두 1년 365일 근로 퇴직하면 60조 1항의 15일 연차 미연 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종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2년차 때 생기는, 그러니까 만 1년 하고 나서 생기는 15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산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가산휴가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조 2항의 연차휴가도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을 위해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60조 1항과 4항의 연차휴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가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366일째 근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회사과 22년도 12월 말에 나온 대법원 판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에 대해 대법원은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노동부는 365일 근로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의 법문가 05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그 이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15일 연차가 주어지는데 퇴직하면 이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은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23년도 12월 말부터는 이 행정해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366일째 근로가 있어야지 15일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즉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니까 366일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1년 계약직 근로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네, 참고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1일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 휴가일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도 확정적으로 발생해서 최대 26일이 되고요. 1월 1일날 아니면 1월 2일날 퇴사한다고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 휴가 모두 최대 26일 사용한 거 있으면 여기에서 빼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7개월 후 퇴직한 경우 연차 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약간의 혼동이 있어서 실수를 할 뻔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0조 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 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되므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 휴가일 수는 최대 6일 말 발생합니다. 만 3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 같은 취지입니다. 가산휴가 발생하지 않고요.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의 면제일로서 면제할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날, 주일, 휴업기간이나 정당한 쟁행이고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업재, 예비군 민방위 훈련, 그 다음에 올해 10월 22일부터는 임신기 6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더 이상 연차에 있어서 불이익 받는 것은 전혀 없다. 다 사라졌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출근율은요, 출근일수 나누기 소정근로일수 곱하기 100으로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분의 출근일수 곱하기 100으로 계산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은 이렇습니다. 소정근로일수 마이너스 해당 기간 분의 소정근로일수 마이너스 해당 기간 마이너스 결근일수입니다. 두 단계는요, 휴가일수 산정해야 됩니다. 근무시간 비례 구형입니다. 80% 이상이면 정상휴가일수 곱하기 소정근로일수 분의 소정근로일수 마이너스 해당 기간. 80% 미만이다. 전년도 개건일수 곱하기 1일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출처는 연차휴가 노동법 조갑식 공인노무사님께서 지으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재 기간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4년도 10월 22일 이후 사용한 경우에 정상 발생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에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기간이고요. 민방위 훈련기간 다 출근한 것으로 보아서 연차휴가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는요. 다음 회계연도 발생 휴가일은 15일 곱하기 근속기간 총일수 나누기 365일로 합니다. 총일수로 하셔도 되는 거지만요. 근속 개월수 나누기 12개월로 조금 일반적, 러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 때는요. 아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만근한 월이 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 발생 휴가일과 덧붙여서 입사일로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 수도 받아야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법은요.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15일 플러스 n-1 나누기 2 가 25일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고 소수점 이하는 버려야 됩니다. 입사 6년 4개월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5 플러스 6-1 나누기 2 17.52 하면 소수점 이하 버려서 17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아까는 근속시 재직 일수 나누기 365일을 말씀드렸으나 지금은 개월수로 러프하게 산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15일 곱하기 8 나누기 11을 하게 됩니다. 언제? 19년도 5월 1일 날 전년도에 중도 입사했으나 20년 1월 1일 회사의 회계연도 산정 원칙에 따라서 1월 1일 날 부여되는 일수는 10일이고요. 여기에서 4월 말까지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월에 대해서는 한 달 만근 시 1일의 휴가도 추가로 부여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요.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만약에 계산해서 시간 단위로 하는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곱하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나누기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8시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연차휴가와 노동법에서 조갑식 공인노무사님께서 지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캡처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20일, 통상근로자와 40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자 1일 4시간씩 5일 1주 20시간 근무입니다. 계산하면 1일 4시간에 해당하는 휴가 20일을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일에 부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입니다. 통상근로자 40시간 근무하고 단시간 근로자 1일 8시간씩 월수금 근무에 8324 근무합니다. 8시간까지 휴가 9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엔 월수금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1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1주 6시간 3일 1일 6시간 주 3일 1주 6시간씩
3일 근무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에 1일 6시간씩 3일 근무하는 경우 4년차의 가산휴가 1일 발생 시 1일의 휴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어렵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 수는 4주 곱하기 18시간 나누기 4주 곱하기 5일은 3.6시간입니다. 기본휴가 54시간 플러스 가산휴가 3.6시간 57.6시간은 1시간 미만 단위는 1시간 올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8시간의) 연차휴가, 즉 6시간짜리 휴가를 9일 사용과 4시간은 연차휴가 1일로 간주 부여 혹은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1년 만료 퇴사는 월 단위 발생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366일째 근로관계가 없게 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서도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 포함 여부입니다. 확정기여형 Distribute Contribution 형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만 법정 퇴직금과 DB형 Distribute Benefit 확정급여형과 법정 퇴직금의 계산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액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12분의 3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한다. 핵심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 퇴직금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 중에 12분의 3만 들어가는데 그걸 퇴직금 계산해서 그 금액을 플러스 시켜주는 게 아니라 3개월 임금 총액과 같이 넣어줘서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근로의 입사일이 24년도 1월 1일일 때 24년도 12월 29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9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9일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1일 통상임금이 8만원이라고 하면 8, 9, 72 72만원이 되겠습니다. 64만원 아닙니다. 8, 9, 72만원 됩니다. 이것은 세전급여, 세전 미사용수당 되겠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 및 대체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입니다. 1년차에 발생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절차는 1차 촉진,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연차 미사용 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 9일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3개월 전 10일간에 대해서 하고요. 여기에 통보해서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사용시기를 10일 이내에 지정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사용시기가 통보되지 않았으면 사용자는 2차 촉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연차 9일은 1개월 전 11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
총 연차 11일 중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1차 촉진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1개월 전 5일간 하게 됩니다. 10일 이내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통보하고요. 그 통보가 없었다고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기를 지정해서 12월 21일까지 10일 전까지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율과 소멸시기 개정 전후 비교입니다. 개정 전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된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입사자가 1개월 개근 시에는 2월 1일날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뒤까지 다음에 1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해서 발생한 다음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입사일로부터 이제 개정된 것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21년 1월 1일 입사자가 21년 1월 개근 시에는 21년 6월 1일 연차가 1일 발생하는데 당해년도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입사일로부터 1년 내로 사용하게 되고요. 1년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1년 후 한꺼번에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입니다.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개정 전후 비교입니다. 개정 전은 사용 촉진 제도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소멸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사용 촉진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사용 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받게 됩니다.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입니다. 1월 1일 입사자 기준이 됩니다. 1차 촉진은요, 사용자가 6개월 전 7월 1일부터 10일 동안 연차 미사용 일수 고지 및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합니다. 10일 이내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 시기 지정을 통보해 주고요. 그래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월 31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1차 촉진에서 반드시 7월 1일부터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6개월 전부터 10일 동안 10일 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7월 1일 이전에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더 여유를 줘도 되겠습니다. 네, 달력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사용 일수 고지는 10일 지정, 통보 조건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 근로자의 사용 시기 지정은 해상 통보. 네. 10일날 받았다고 하면 20일까지, 2일날 받았다고 하면 12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통보일로부터 12월 30일까지 지정한 시기에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용자의 휴가 시기를 지정하게 됩니다. 11일차, 그러니까 7월 2일날에서 7월 12일날 통보가 되지 않았으면 7월 13일부터 10월 31일 이전까지 근로자의 휴가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통보일로부터 12월 31일날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는 유급휴가의 대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정한 근로일이라고 하면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에 특정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닌 날입니다. 출근해서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인데 토요일날 쉬는데 토요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건 두 가지입니다.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휴일이나 휴가로 정해져진 날이 아닌 근로일,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됩니다. 연차 휴가 대체에 있어서 근로자와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개별 합의는 안 되고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개별 근로자들이 나는 쉬고 싶지 않은데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서 연차를 쓰게 됐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그날에 연차를 사용하시게 된 거고, 출근하시게 되면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해서 연차 휴가가 당연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었다고 하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연차 휴가에 대해 소상히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텐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FAQ, 자주 하는 질문을 설명드리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근속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고 12월달 급여 받아야 되고 연차 휴가 15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약 2달 반치를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년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신다고 하면 15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366일째 근로가 있어야 발생하는 거니까 1년 계약직 딱 365일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12월 급여와 플러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한 달 만근에서 발생한 1일의 휴가가 전체 최대 11일이지만 이 11일이 다 발생했고 그 중에 10일만 사용했다고 하면 1일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연차 휴가의 계산에 있어서 비례해서 부여하게 되었지만요. 지금은 10월 22일, 24년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비례 산정되지 않는다. 즉, 연차 휴가는 정상적으로 다 발생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연차 휴가에 불이익받는 것은 다 사라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파트로 알바들을 많이 하십니다. 파트로 알바로 하실 때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파트 알바 같은 경우에는 일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일주 15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 휴가를 주는데요. 이때 휴가 방식은 시간 단위로 하는데 1시간 미만으로 계산될 경우 1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요.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일수 곱하기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분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8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 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업 회사들은 상호 잘 조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오롯이 있다는 걸로만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11월 20일 날 퇴직한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떤 회사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없으니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사용해서 퇴사일을 뒤로 미뤄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로자께서는 중간에 휴일도 유급 휴일이 있다고 하면 그 휴일도 누릴 수 있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차휴가를 썼으면 출근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하고 있지 않아 만약에 10일이 남아있다고 하면 30일까지의 급여를 재직일수를 늘림으로써 총 재직일수도 10일 더 늘리는 효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유급 휴일, 우리 공휴일이 껴있다고 하면 10일의 휴가를 쓰더라도 당연히 더 늘려나게 되겠죠. 그런데 사용시기 지정권을 사용해서 퇴사일을 늘릴 수 있나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합니다. 마지막 근무일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법정 제도이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잡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해도 되고 아니면 기업의 그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나가는 직원에 대한 배려로서 퇴사일을 늘려서 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은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유급 휴일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역시 아까 11월 20일 날 퇴사하는 마지막 근무하고 10일을 쓰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쓰지 못하니까 이 일이 도리어 늘어나서 12월 화요일 2일까지 그 퇴사일을 잡게 됨으로써 3개, 4개, 3개, 4개, 최대 4개에 대한 급여가 4일에 대한 급여가 더 나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기 지정권은 이런 경우에는 그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용자의 시기 지정에 있어서 그날 연차 휴가에 가는 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날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법에 기재되어 있는 점입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휴가를 감으로써 조업이 중단되거나 생산에 차질이 받거나 아니면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뤄야 되는 것이 예전 행정에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해 있고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인하 단결도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동료 근로자들이 조금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동료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인식과 배려는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조직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 다음에 이 피해는 결국 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유형적, 정신적, 감정적인 피해까지 무형의 피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들과 잘 조율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직 문화는 동료들을 생각하는 문화, 조금 더 정의로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연차 휴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대면에서 질의응답 받았으면 더 활기차고 좋은 강의가 됐을 듯한데 역시 아직까지 코로나 3년 시기를 지나고 지금 더 간혹 이 녹음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조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김효신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